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총리의 대중부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그러한 정부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TV도 안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텔레비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총리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3,800원에서 4,800원 인상한 1,000원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 너무 저 머릿속에 있어서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도 이제 역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도드라진 차이점 2가지 정도,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일 큰 변화는 국가의 안보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선거의 결과는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없이 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요즘과 같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의 가장 그 마지막 보루인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재정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고 바로 안보와 재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잡지 못하고 안보도 잡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가지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사 출신이 유독 정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3번째 야당 생활을 합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특히 이제 야당 제가 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유독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일종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친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검사 정권, 이 표현이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도드라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위험에 처하면
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저는 모든 정치인의 다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는 방종의 사회고 방종의 나라입니다. 만약 정치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의 정치다. 그거는 국가의 미래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과 독대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한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제가 아는 대통령님과 같이 일했었던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만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요. 그죠?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새로 뽑히셨을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만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내대표께서 거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이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거꾸로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적 조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판결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만배 가짜뉴스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